자, 다음 예제는요, set timeout 하고 set interval 이라는 함수예요. set timeout은요, 쉽게 말하면 어떤 기능을 호출하는 데 있어서 딜레이를 걸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거예요. 내가 페이지를 이동하는 기능을 구현했다고 칠게요. 자바스크립트로 치면은 window.location.href라는 곳에다가 이동할 URL을 기입하면 이동을 해요. 이건 뭐 나중에 할 거고요. 근데 왜 그런 페이지 있잖아요. 5초 후에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그런 거요. 그러면은 페이지를 자동으로 이동하는 기능이 내가 기다리는 시간만큼 렉이 걸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우리한테 기능을 제공해 줄 때 지정된 시간만큼 대기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가 범용 기능이니까 그렇게 렉이 걸리는 거는 만들어 줄 수 있는데 5초 후에 뭘 할지는 우리 맘이잖아요. 그러니까 5초 후에 뭘 할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구현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류의 기능을 콜백 함수로 파라미터를 줘요. 그래서 풀하는 함수를 내가 직접 정의를 해요. 여기에 페이지를 이동하는 기능을 구현했다고 칠게요. set timeout이라고 하는 내장 함수한테 동작시킬 함수를 전달하고요. 그리고 딜레이 시킬 시간을 겁니다. 이 시간 단위는요, 밀리세컨드 단위예요. 1000분의 1초 단위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시간을 얘기할 때 무조건 1000분의 1초 단위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3000이라고 하면은 3초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뭘 하느냐? 3초 동안 기다렸다가 얘를 호출해요.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구구단을 출력한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반복문이 돌면서 구구단이 출력되는 게 3초 동안 기다렸다가 출력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언제 실행될까요? 3초 기준으로. 3초 기준으로 3초 후일까요? 자, 그럼 다시 5초 후에 페이지가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라고 기능을 구현했을 때 그 뒤에 있는 코드가 최소 5초 이후에 실행돼야 된다면, 그러니까 얘가 끝난 다음에 얘가 실행돼야 된다면은 그 웹페이지는 5초 동안 벽돌이 돼요. 실제로 우리가 쓰는 웹페이지 그런가요? 아니죠. 5초 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함수는요, 3초 후에 얘를 실행해 주세요라고 예약을 하고요. 프로그램은 지갈길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0.1초도 안 돼서 실행을 해요, 얘는. 하지만 풀하는 함수는 3초 후에 실행을 해요. 구구단위 외자 먼저 나오죠. 근데 3초 지나면 구구단위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set timeout이 하는 역할이 이 풀하는 함수를 3초 후 실행해 주세요 라고 별도의 작업 공간에서 이제 실행을 하도록 예약을 해놓고 지는 지갈길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유형의 처리를, 중요합니다, 비동기 처리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전체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별도로 실행되는 거예요. 별도의 공간에서. 이거를 다른 프로그래밍에서는 스레딩이라고 불러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콜백 함수가 쓰이는 유일한 케이스가 비동기 처리예요. 자, 이렇게 콜백 함수를 주면은 함수 이름 따로 안 만들고 아래처럼 이렇게 익명함수 스타일로 해도 된다고 했었죠.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문법 봤었죠? 익명함수 스타일로 간다면
화살표 함수로도 가능하겠죠. 자, 그럼 실행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3초 후에요. 여기는 즉시 실행이에요. 여기가 제일 먼저 호출이 될 거예요. 여기는 1.5초 후에요. 여기도 즉시 실행이에요. 여기가 두 번째로 출력이 될 거고요. 3초 전에 1.5초가 먼저 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세 번째로 실행되고 여기가 맨 마지막으로 실행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은 순서대로 실행 안 합니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종류가 먼저 나오죠. 3단 먼저 나오고 그 다음 2단 나오잖아요. 이것도 시간차를 두고 나오죠. 자, 그러면 얘를요 익명함수 스타일로 여기다 넣고요. 3초 후에 여기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3초 후에 2단을 출력하고 그 후에 1.5초 후에 3단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시간차가 연속적으로 순서대로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setTimeout 안에 setTimeout이 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실행하면은 3초 후에 2단 나오고 그리고 1.5초 후에 3단 나와요. 그러면은 3단이 나온 후에 또 1초 있다가 4단이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얘를 이 안에다가 또 넣고 1초 후에 4단이 나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미지 3장을 슬라이드를 해요. 3초 후에 한 장이 슬라이드 되고 또 1.5초 후에 다음 장 슬라이드 되고 또 1초 후에 다음 장 슬라이드 되고 그럼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보시면 콜백 함수 안에 콜백 함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는요, 코드가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콜백 안에 이렇게 돼요. 코드 뎁스가 계속 깊어져요. 이걸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진절머리 나게 싫어해요. 그래서 공식 용어가 이런 코드 스타일을 부르는 공식 용어가 콜백 헬이에요. 헬 조선할 때 그 헬이에요. 실제로 콜백 지옥이라고 불러요. 이게 ES5까지 이랬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버전업 되면서 제 첫 번째 목표로 삼았던 게 클래스와 객체의 도입, 두 번째로 삼았던 게 이 콜백 헬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그 프로미스라고 하는 문법이고요. 그 프로미스도 근데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프로미스를 좀 더 쉽게 쓰고자 한 게 async await라고 하는 문법이에요. ES7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최신 자바스크립트는 거의 다 ES7 스타일로 가니까 리액트도 ES7이 공식이에요. 그래서 async await를 모르면은 최신 자바스크립트는 적응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건 다음 주에 볼 거고요. 네, 다음 주에 이렇게 볼 거고요. 일단 여기서는 콜백 함수라는 것만 이제 기억을 해놓으세요. jQuery 짜셨던 분들은 이런 식으로 아마 짜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jQuery는 이걸 못 벗어나요. 그래서 jQuery가 욕먹었던 건데 요즘 jQuery는 이렇게 안 하고 async await로 충분히 됩니다. 사실 전 개인적으로 jQuery 되게 좋아합니다. 자, 코드는 원래대로 돌릴게요. 자, setTimeout은요 3초 후에 얘를 딱 한 번 실행하고 끝납니다. 자, setTimeout의 자매품입니다. setInterval입니다. 보통 setInterval 할 때 이렇게만 써요. setInterval은요 지정된 시간마다 이 콜백 함수를 반복 실행합니다.
자, 바깥에 변수가 하나 있죠? 바깥에 있는 변수는 블록 안으로 침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1 증가시켜요. 그리고 출력을 하겠죠. 이게 3초마다 반복돼요. set 타임아웃은 한 번 하고 끝. set 인터벌은 지정된 시간마다 반. 얘는 그래서 3초마다 출력이 될 거예요. 안 끝나요, 이거. 강제 종료시키지 않는 이상. 스탑 코드런 누를게요. 자, 만약에 얘를 내가 강제로 종료시켜야 될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set 인터벌은요, 그 타이머 id라고 불리우는 일련 번호를 리턴을 해줘요. 타이머 일련 번호예요. 얘도 변수가 바깥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이 블록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점에 타이머가 요 카운트하는 변수가 5가 되면 클리어 인터벌 하면서 요 일련 번호를 주면은 해당 타이머를 종료시켜요. 근데 웹페이지 만들면서 타이머를 종료시키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 안에 사용자들이 링크 누르고 넘어가요. 그래서 얘는 5번 하고 종료합니다. 그렇죠. 종료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타이머를 하나 또 가동을 시켰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쭉 오면은 얘는 3초 후부터 3초마다 한 번씩 5번 반복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 3초 후가 돼요. 콘솔.로그 얘는 즉시 실행이죠? 여기가 제일 먼저 출력이 될 거예요. 3초 후부터 5번 하고 있죠? 얘는 총 15초 정도 걸리겠네요. 그 다음은 자, 타이머 거는데 1초 후부터 실행을 해요. 1초 후부터 10번을 해요. 1초 후부터 10회를 하죠. 그럼 얘는 실행하는데 한 10초 정도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코드가 위에 있어도 얘가 먼저 시작하고 얘가 먼저 끝나요. 그리고 타이머 2 시작이 두 번째로 출력되겠죠. 그래서 출력 내용을 보면은 여기가 제일 먼저 출력,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다음 출력. 3초 되기 전에 여기가 먼저 하니까 여기가 세 번째로 출력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네 번째로 출력되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끝나는 것도 여기가 먼저 끝날 거예요. 그쵸? 타이머 2가 먼저 실행되고 타이머 1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타이머 2가 1초마다 뜨니까 텀이 더 끄죠? 타이머 2 종료했습니다. 타이머 1은 이제 네 번째예요. 얘는 아직도 시간이 한참 남았죠. 타이머 1은 5번 하고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네요. set 인터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동작을 직접 구현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 기본으로 들어가요. 자, 6번하고 7번부터는 직접적으로 실습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6번, 7번까지 마무리 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다음 주에 나머지 거 이제 한 교시 진행하고 13, 14단원은 두 개 묶어서 1시간이면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한 2시간 정도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데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왜냐면 HTML 때부터 수업 진도에 버퍼를 되게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충분히 잘 연습하시기 바랄게요. 자, 실습하셔도 되고요. 뭐 따로 개인적으로 하실 분들은 미리 자리 정리하셔도 돼요. 여기서 마칠게요.